안녕하세요. 슈팅스탁 1부 쇼미더스탁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나리입니다. 오늘도 1시간 동안 시장을 뜨겁게 달군 특징주들을 분석을 해보고요. 이어서 전문가들이 방송에서 제시해드렸던 종목에 대한 AS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늘도 새롭게 준비한 전략주로 여러분들의 새해 수익 챙겨드릴 테니까요.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면서 오늘도 다양한 투자에 대한 이야기,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방송이 끝나고도 전문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노란톡도 늘 열려 있는데요. 샵 3772번으로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 이름만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까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오늘 이 시간 함께 만들어갈 두 전문가들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중국의 방역 당국이 다음 달 8일부터는 코로나에 적용해온 최고 강도의 감염병 방역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중국으로 입국한 사람은 별도의 격리 시설을 거치지 않게 되는데요. 오늘 이 소식이 우리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요. 게다가 배당 나기를 하루 앞두고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오늘 양시장 모두 상승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오늘장 상승 출발한 이후로 혼조세를 나타내다가 0.68% 오른 2,332포인트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3거래일 만에 다시 한번 2,330선을 되찾으면서 거래를 끝냈는데요.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거래 대금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6조 9천억 원대 거래 대금이 찍힌 가운데 외국인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왔는데요. 기관이 특히나 1조 원 넘는 매수세를 나타내면서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아무래도 올해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배당 낭일 하루 전날인 오늘까지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기관의 매수세가 크게 유입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기관은 삼성전자, 삼성 SDI, SK하이닉스 순으로 매수해 갔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코스닥 시장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오늘 상승 출발한 이후로 상승세를 장 막판 들어서 조금 더 키워나가면서 오늘 장 1.37% 오른 704포인트에서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3거래일 만에 다시 한번 700선을 탈환하는 모습이었고요. 수급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집계됐습니다. 외국인이 오늘 1,000억 원가량, 기관은 2,000억 원가량 매수했습니다만 개인은 나홀로 4,000억 원 넘는 매도세를 나타내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환율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2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어제 종가보다 3원 40전 내린 1,271원 40전에 오늘장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시장 흐름 체크해 보셨습니다. 자, 오늘은 상한, 김용덕, 그리고 제프 전문가 두 전문가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그럼 바로 무대를 뒤집은 종목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상한 전문가가 준비해온 오늘의 첫 번째 무대를 뒤집은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이제 하락 쪽으로 뒤집은 종목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네, CIS라는 종목인데 요즘에 급락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예, 시장의 어떤 흐름은 반등이 나오는데 급락이 나온다는 얘기는 뭔가 악재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해당 종목의 기본 사업 영역은 이제 리튬과 연관된 2차 전지 관련된 사업 영역이고 그 중에서도 이제 전극 제조 관련 업체라고 좀 분류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업종 자체는 좋아요. 굉장히 성장 업종에 있는 업종이고 전기차라든지 그 외에 다양한 앞으로 향후 미래 사업 영역에서 쓰이는 그런 전지 개발 부분들을 해주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사업 유지 구간 목적에 의해서 아무튼 회사 사정이겠죠.
회사를 이제 매각을 하면서 갖고 있는 주요 회사 대주주 추분, 지분 부분들을 이제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왜 주가가 이제 하락이 나왔느냐? 회사에서 원했던 가격보다 약 거의 40% 넘는 수준에 미달되는 가격으로 매각을 이제 해주게 됐어요. 뭐 그 사유에 대해서는 뭐 정확하게 우리가 알 필요는 없겠으나 주주들이라든지 어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회사는 이유가 있으니까 지분과 경영권을 이제 넘겨주는 방식이었겠지만 실제 시만가보다도 워낙에 낮은 수준으로 매도를 하고 그 매도되는 평가 가격 라인이 있겠죠. 그 가격이 그 당시 기준 주가 대비 너무 이제 하향 추세로 되어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그 추세를 맞춰서 내려가려고 하는 어떤 주가 하방 이탈이 상당히 좀 심해진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급락이 이틀 연속으로 나오면서 12,000원대 위쪽에 있었던 주가가 1만 원대를 붕괴하면서 뭐 거의 30% 넘는 그런 하락 흐름 부분들이 나온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겠는데 앞으로의 추가 시세가 어떻게 될지가 중요하겠죠. 악재에 의해서 떨어진 하락이다 보니까 추가적인 하락이 연속적으로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왜 기본적으로 적산병이 나와야지 뭐 그 뒤에 시세 흐름에 따라서 방향성을 잡을 수도 있다. 흑산병도 역시 흑산병이 나와야지 거기서 추가 하락이 나올지 아니면은 거기서 V자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지 알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듯이 기본적으로 몸통형 음봉이 2개가 나왔기 때문에 한 개는 더 출회를 할 확률이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감안을 해줘야 되겠죠. 다만 주가 급락이 워낙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코스닥에서 이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을 해줘서 공매도 거래를 금지시켰어요. 그러니까 하방 이탈을 시켜가지고 억지로 시켜가지고 거기서 환매를 해가지고 수익을 챙기는 이제 공매도와 관련된 매매로 어떤 하락이 좀 유도되는 현상을 막아주려고 하는 거겠죠. 이런 이제 그 시장 거래소의 어떤 전략이 먹히게 된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강한 이탈폭은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아직까지도 오늘 보시는 것처럼 종가가 그런 내용이 이제 제시됐음에도 불구하고 저가 종가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죠. 그러니까 누가 아직 살려고 하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최소 밑꼬리가 나온다라든지 아니면은 양봉 전환을 해줘야 바닥 확인을 했다라고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징후가 우선은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걸 우리가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떨어졌으니까 좀 오르지 않겠어? 라는 거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조금은 더 기다렸다가 매수 맥점을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하단에 이격 그 지표가 보이지 않으시네요. 제가 올려서 보여드릴게요. 네, 이격 지표가 이렇게 보이시면은 여기 이격 지표가 보이실 거예요. 그죠?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격 지표인데 제가 이격도 기법에 대해서 이전 방송들에서 소개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렸잖아요. 이런 개별주들 같은 경우에 역시 80선에 대한 이탈이 나왔다가 재돌파가 나오면은 효과를 볼 수 있다. 근데 지금 이제 80선을 막 뚫고 내려가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게 충분히 뚫고 내려간 다음에 다시 돌파가 나올 때가 매수 맥점이니까 역시나 좀 기다려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하지만 재돌파가 나오는 타이밍에서는 장대 항복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 타이밍에서는 아마 매수를 공격적으로 하셔도 무리가 없지 않나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무대를 뒤집은 종목으로 CIS를 꼽아 오셨는데요. 일단은 너무 희망가보다 할인된 가격의 지분 매각을 결정하면서 급락이 나왔고 아직까지 바닥을 잡았다는 신호가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 추가 하락은 그러니까 추가 매수 타이밍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설명 해드렸고요. 자, 그럼 다음으로는 제프 전문가가 뽑아온 오늘 무대를 뒤집은 종목 확인해 볼게요. 어떤 종목인가요? 자, 오늘 시장에서 가장 핫했던 무대를 뒤집었던 종목 자체는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상한가를 들어갔던 한국 화장품 제조라는 종목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아마 코스메틱뿐만 아니라 지금 시장에서 12월부터 되게 많은 관심사가 받았던 게 중국에 대한 리오프닝입니다. 앵커님도 이제 장 초반에 말씀했던 것처럼 맞아요. 중국의 리오프닝이 지금 시장에
시장에서 그나마 좀 펀더멘털적인 기대감들이 가득해요. 왜 가득하냐면은 사실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마찬가지고 전 세계 애들이 전부 금리 인상을 하면서 안 좋은 뉴스들만 많은데 맞아요. 그 중에서 신랄 같은 요 희망이 중국이 다시 또 소비적인 부분에서 그 소비 파워가 일어나게 된다라면은 그것들이 기존에 있었던 펀더멘털들이 많이 감산됐던 거를 상쇄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지금 되게 강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지금 내년 1분기, 내년 1월 달을 기점으로 피크아웃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코로나 대유행에 피크아웃 할 것이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래서 리오프닝 지금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을 저 봤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12월부터 지금까지 시장을 두고 봤었을 때 코스메틱과 항공 쪽과 면세점, 소비재 관련돼서는 중국으로부터 같이 교역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일제히 급등이 나왔고요. 오히려 2차 전지나 다른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정도 약세가 많이 두드러지 나왔습니다. 왜 약세가 나왔냐면은 사실 지금 시장에서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이제 드디어 이제 1년이 끝났습니다.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했던 시기였고 킹달러였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23년도 가게 되면은 걱정거리한 게 남았던 거죠. 뭐냐면은 경기 침체가 과연 올 것이냐 안 올 것이냐, 온 거냐, 얼만큼 강도 있게 올 것이냐 안 올 것이냐다 보니까 지금 우리 시장에서 지금 아마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수 있을 텐데 PER이 가장 높은 친구들로부터 좀 매도를 치고 있어요. 그렇죠? 매도를 치고 있고 그럼 그 매도를 쳤을 때 나머지 물량들을 어디로 갈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하필이면 이때 또 중국에 대한 리오프닝이 있기 때문에 바이오, 감기약이나 상비약 관련된 주식들, 그리고 코스메틱 주식들, 호텔신라랑 아니면 면세점 쪽들도 마찬가지로 상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보게 된다라면은 중국의 리오프닝이 시작됐다는 것이 일단은 1월 달에 피크아웃 하기 전까지는 충분하게 연속적인 상승 자체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오늘도 한국 화장품 제조를 우리가 차트로 봤었을 때도 분봉상 보면은 바로 급등 나와가지고 그다음부터 크게 이탈세 없이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도 이어질 가능성도 있고요. 추가적으로 호텔신라라든지 보게 됐을 때도 이미 지금 이전에 박스권을 그러니까 올해 마지막 올해 첫 시작했던 이 3월 달의 고점을 돌파하려는 움직임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면은 연봉이 양봉 전환했다라는 뜻이죠. 시장이 되게 힘들었었지만 호텔신라라 면세점이나 아니면 이제 화장품 관련된 친구들도 급등세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부터 내년 1월 달까지 좀 더 좋게 보려는 움직임도 좀 강한다. 이렇게 좀 우리가 전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코스메틱 쪽인 부분이나 특히나 의류 장비 중국인들이 이제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면세점이라든지 아니면은 의류 장비라든지 성형수술이라든지 임플란트라든지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내년에 금리를 인하하거나 아니면 경제적인 침체나 이런 것들이 없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한국 화장품 제조라는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중국의 방역 완화 움직임이 이제 강한 방역 완화 움직임이 포착이 되면서 오늘도 화장품주들의 상승세가 강했는데요. 다음 달까지도 이 상승세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바라보셨기 때문에 화장품주들의 흐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다음으로는 이번에도 상한 김용덕 전문가가 뽑아온 무대를 뒤집은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예, 또 하락으로 뒤집은 종목. 네. 상승 쪽으로 뒤집을 재료가 오늘 두 가지가 있었는데 제프 전문가님이 딱 중요한 재료들을 포인트를 잡아주시니까 네. 저는 이제 반대되는 하락으로. 거 위주로 잡았는데 알겠습니다. 수젠텍이라는 종목을 준비해봤어요. 요거는 이제 조금 전에 얘기해 주셨었던 그 중국발 그 호재의 반대죠. 그렇죠. 예, 중국이 코로나 방역 완화를 해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연계돼서 코로나 관련주들한테는 충격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젠텍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본적인 진단키트 관련 종목으로 좀 분류가 되는 그런 종목이 되겠죠. 우리나라의 진단키트 종목이 얘네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이제 수젠텍을 포함한 다른 애들 대부분 다 오늘 5% 이상의 조정 흐름이 이제 나왔다라는 부분들이죠. 그 외에 이제 치료제 관련주들도 마찬가지인데 역시나 4%, 5%, 6% 정도. 그러니까 급락까지는 아니었어요. 급락까지는 아닌데 조정이 좀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겠죠. 이 종목이 하고 있는 사업 영역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워요. 기업 정보로 들어가 보면 BT, IT, NT 융합 기술을 기반으로 국내 유일의 랩, 그다음에 POCT, 홈테스트 진단 영역의 플랫통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냥 이거 자체가 그냥 진단 키트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거 외의 영역으로 갖고 있는 게 이제 다중 면역
블롯 플랫폼 기술이라고 해가지고 말레르기라든지 자가 면역이라든지 뭐 이런 치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뭐 검사하고 또 면역 반응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걸 시킬 수 있는 영역을 하는 부분들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전체적인 영역에서의 90% 이상이 진단키트 영역에 해당된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 역시나 좀 전에 얘기해드렸던 것처럼 중국이 최상위 등급의 어떤 코로나 봉쇄를 해제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중국 내로도 사람들이 유입을 좀 쉽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중국 내로 사람들이 많이 갈 수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중국의 문화 활성화라든지 산업 활성화에 또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관광 쪽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과 관련돼서 막상 코로나 관련주, 즉 진단키트 와서 격리하고 검사해보고 이럴 때 쓰이는 진단키트들은 이제 사용이 좀 덜 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매출 축소, 줄어들 부담감에 이제 조금씩 하락이 나왔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계속적인 이런 하락이 나올 거냐가 이제 여러분들 생각하기 중요할 건데,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중국이라는 시장이 굉장히 인구수도 많고 큰 시장이고, 어느 나라에서나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산업 물동량에 대해서도 전 세계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중요한 시장이라고 볼 수 있지만, 실제 코로나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온 나라는 아니라는 점이죠. 근데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지금 확진자 숫자가 끊기지 않고 추가 대유행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거리두기를 완화함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그렇게 급격하게 줄어든다거나 안정화되고 있는 분위기는 아니고 추가 변이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중국 효과에 의한 관련주들의 하락이 나와 있겠지만 충분히 좀 한 일주일 이상 어차피 밀리고 있었거든요, 시장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근접 타이밍 내에 다시 어떤 새로운 재료들이 나온다면 코로나 관련주들은 또 급반등 시도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저점 매수를 좀 고민하는 관점에서는 지켜볼 필요가 있는 그런 업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 감염자는 일단 뭐 지속적으로 또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젠텍이 오늘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은 언젠가 또 한번 저점 매수 타이밍이 올 거다라는 점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샵 3772번으로 상한 김용덕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 대시면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계속해서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종목에 대한 AS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장중에도 더 많은 이야기들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제프 전문가가 뽑아온 마지막 무대를 뒤집은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사실 오늘 이제 두 번째, 오늘의 이슈가 딱 크게 두 가지였거든요. 방금 용독 전문가에 말씀하셨지만 네. 제가 오늘 좀 원고를 빨리 썼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두 개를 다 차지했는데 장중에 원고를 벌써 보냈어요. 네. 처음에는 이제 코스메틱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 이제 드론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이시언 시스템이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작년에 한창 메타버스가 한창 좋아지고 UAM 관련주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드론 관련돼 가지고 상승했었는데, 사실 이 드론 관련주가 지금 오늘 왜 상승 나왔는지 보게 된다라면은 북한에서 오늘 저 5시간 동안 서울 상공을 휘저으면서 갈 정도로 지금 군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리스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따로 이제 드론 부대 관련돼 가지고는 조금 더 조기 창설하겠다라는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상승이 나왔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내년에 원래 대응 전략 관련돼 가지고 예산들이 삭감이 돼 있었는데 그것도 다시 또 돌리려고 한다. 이런 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국내상에서 드론 관련주들이 뭐가 있을까 해서 뭐 제이시언 시스템이 먼저 상한가를 올려주면서 그 뒤로부터 뭐 2등주, 3등주들이 일제히 테마가 상승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게 된다라면은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이번에 지금 근대전에서는 가장 근래에 있는 전쟁이 하지만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이런 무인기 드론들이 폭탄을 싣거나 뭐 아니면 무기를 실어가지고 직접적인 타겟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사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휴전국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적인 부분에서 사실 조금 어찌 보자면은 군에서도 100발 정도를 쐈는데도 불구하고 잡지 못했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아마 이제 더 많이 군대나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들이 많이 지속적으로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시장에서 봤을 때도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장중에 제가 이제 시장 상을 보다 보니까 옵션 상에서 계속 이제 다음에 어떤 테마가 한 개 더 나올 것 같은데라고 이제 저도 이제 말을 했는데
드론 관련된 테마가 갑자기 나오면서 이제 시장이 상승 나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보게 된다라면은 사실 방산적인 부분들도 그렇고 제가 이전에 방송 나왔을 때도 그렇고 방항건통이라고 해서 방산이랑 항공 쪽, 그다음에 건강보험, 건강 쪽 관련돼 가지고 그다음에 통신사 관련돼 가지고 이 네 가지 종목들이 지금에서는 과거의 태조 이방원과 필적할 정도로 상승이 나오는 섹터이긴 한데 그 방산적인 부분에서도 이런 유해인 관련주, 드론 관련주들이 지금 현재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상승 나왔던 것도 이전에 있었던 거래량과 다르게 꽤나 많은 거래량으로 해서 상승이 나왔었고 어찌 보자라면 여기를 필두로 해서 추가적인 급등 시세가 나올 수 있냐? 요거는 조금 모르겠습니다. 왜 모르겠냐면은 사실 지금 시장 내에서 당겨줄 수 있는 이런 재료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추가적인 급등이 나와가지고 이전치에 많은 분들이 물려있던 자리 요런 6,000원, 8,000원치 자리나 여기까지는 돌파하기가 살짝 좀 힘들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여지면서 아마 옆으로 좀 기어주고 이제 올라가는 형식으로 좀 나올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타버스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상에서는 많은 부분에서 감산될 요인들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지금 이제 이슈들이 나오게 되면서 그 이슈들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인 발표가 있을 수 있겠지만 현 상태에서는 뭐 내일 정도나 모레 정도 해가지고 이후 몇 번 상승했다가 다시 또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이제 그런 현상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급등을 했지만 또 시일 내에 다시 자리를 찾아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드렸는데 그래도 어쨌든 방산 관련주는 꾸준히 지켜봐야 되는 섹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이시언 시스템을 포함해서 방산 관련주들의 흐름도 면밀히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샵 3772번으로 제프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 대셔서 바로 노란톡에 입장하시면 방송이 끝나고도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여러 가지 투자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잠시 후에는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오늘 어떤 주제로 방송을 해주시나요? 사실 이제 이번 연도가 딱 2거래일 남았습니다. 맞아요. 12월 30일은 이제 휴장이다 보니까 딱 2거래일 남았는데 저도 항상 여러분들이랑 방송을 진행하면서 마지막 연말에는 뭐 어떤 거라냐면은 올 한 해 어떤 것들이 많이 올랐는가, 그리고 올 한 해 이슈들이 뭐 어떤 거였는가, 내년의 이슈들로서 봤을 때도 어떤 섹터들이 상승하는가 이런 것들을 왜 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아마 아시겠지만 최근에 또 재밌었던 드라마가 있었죠. 재벌집 막내 아들. 네. 여러분 진도준이 어떻게 돈을 벌었습니까? 그걸 다 기억했기 때문에 과거로 갔을 때 돈을 버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 2022년도에 어떤 것들이 특징적으로 있었는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그러면 그 나중에 뭐 10년이 됐든 그전이 됐든 간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들에서 이제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곱씹어 주고요. 23년도 같은 경우 내년에는 이제 어떤 시장이 나올 수 있을까? 어떤 시장에 대한 섹터들이 도움이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낱낱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서는 올 한 해는 정말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는데 그 다사다난했던 주식시장을 다시 한번 복귀를 하면서 새해 주식시장을 준비하는 시간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올해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 또 내년에 어떤 섹터와 종목으로 미리미리 준비를 하면 좋을지 다양한 투자 팁들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여 방법은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을 하시고요.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스크롤 조금 내려보시면 제프 전문가 사진 아래에 방송 보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 버튼만 누르시면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잠시 후 진행되는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까지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방송 마지막에는 전문가가 준비한 오늘의 이 전략주에 대한 힌트 제시해 드리죠. 힌트 들어보시고 정답을 맞추시는 분들은,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 들어오셔서 댓글로 그 정답을 남겨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드리고 있습니다. 커피 쿠폰도 받아가시고 오늘 제프 전문가가 준비한 다양한 이러한 저러한 이야기들 함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오늘의 무대를 뒤집은 종목은 화면으로 정리를 하고 오시죠.
자, 그럼 지금부터는 두 전문가들이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에 대한 AS를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첫 번째 종목으로는 상한 김용덕 전문가의 종목이죠. 가온 미디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온 미디어 이 종목은 흐름 어떻게 좀 체크를 하고 있으신가요? 우선 오늘 양봉이 나왔어요. 맞아요. 예, 양봉이 나왔다 보니까 이제 상승 전환 신호는 좀 기술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이제 업종 같은 경우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미래 성장 업종이라고 제가 얘기를 해드렸죠. AI 기반의 셋톱박스인 기가 지니를 비롯해가지고 시스템 통합 트렌드인 프로그램 트렌드 쪽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그리고 추가적으로 XR 관련된 이제 메타버스 그런 영역 부분들 사업을 다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면이 먼저 영향을 준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차트상으로 12월 중에 굉장히 좋은 반등이 올라왔었고 이 흐름에서 이제 메타버스 트렌드 축을 좀 더 많이 탔던 것 같아요. 그런 흐름에서의 상승력이 잘 나오다가 한 일주일 반 정도 눌러주는 흐름이 나왔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얘만 혼자서 밀린 건 아니고 시장이 이제 그 시기에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조정 부분들을 보였다는 거죠. 사실 12월이라는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월 초부터 월 말까지 계속 조정이죠. 차트 보시면 우하향 차트가 나오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조정이 이제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래도 가온 미디어는 우상향 추세가 나오다가 조금 눌러줬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특별하게 시장에 악재가 될 만한 요인, 등치 있고 큰 요인이 국제적으로 나올 만한 구간대는 이제 아니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오히려 이제 1월 달 넘어가더라도 나올 수 있는 어떤 금리 인상의 압박은 월 말과 다음 달 초 사이에 회의가 열리는 거다 보니까 중간 지표에서의 충격이 나오지 않는 이상 주가를 조정으로 흔들 만한 부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뭔가 부담되는 요인이 많았다고 친다면은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시장도 좀 반등으로 어느 정도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시장이 반등 분위기를 잡았을 때 가장 먼저 반응하는 섹터 중에 하나가 제가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들한테? 메타버스 섹터라고 항상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가온 미디어가 오늘 양봉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제 다시 시세 발산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이제 8,000원에서 9,000원 사이 파동, 목표 주가가 이제 8,500원 정도인가 있으니까 그 파동을 아마 이번 주 남은 거래일과 다음 주 거래일, 다음 주 이제 신년 초 거래일 사이에 보시면 목표 주가 달성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부담 없이 편안하게 갖고만 계시면 된다라고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온 미디어는 말씀드린 목표가 8,500원까지 부담 없이 홀딩 가능하다라고 말씀해드렸고요. 다음으로는 그럼 초록뱀 미디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록뱀 미디어,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저번에도 제가 물어봤던 것 같은데 네. 이 종목이었죠? 그러니까요. 어떨 것 같아요? 그러게요. 또 재밌는 드라마가 하나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요? 올라갈 것 같은가요, 그럼? 그러면 올라가겠죠. 갑자기 장대항목? 뭐 그런 거, 네. 예, 우리 앵커님이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네. 갑자기 장대항봉이 나온다고 합니다. 저도 그럴 것 같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걸 이제 믿으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이제 업종은 나쁘지 않아요. 초록뱀 미디어 같은 경우가 갖고 있는 업종이 뒤에 미디어가 있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지금 중국이 방역완화 한다고 했죠. 한한령 해제돼가지고 우리나라 영화라든지 드라마들이 중국 내에서 반영이 시작되고 막 이런 얘기 들리고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위드 코로나가 진행되면서 우리나라의 드라마나 영화를 제작 또는 연결선상으로 그 기술적으로 도움을 주는 애들이 시세 흐름이 상당히 강력하게 나오는 애들이 많단 말이에요. 11월부터 12월까지. 그죠? 그런 흐름 부분에서 미디어란 명칭이 들어가 있는데 중국발 관련된 이런 코로나 봉쇄 완화 효과는 우리나라 K미디어가 중국 내에서 좀 더 또 활성화되게 또는 그동안 개봉 못했던 영화들이 실제 개봉될 수 있게 그동안 들어가지 못했던 드라마들이 들어가면서 인기를 끌면서 관련주들이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트롯뱀 미디어 같은 경우에도 뭐 기본적으로 아시겠지만 다양한 뭐 넷플릭스를 포함한 이런 영역 부분들에서 기본적인 사업 영역을 크게 구사하고 있고 또 TV 기반 모델도 역시 같이 갖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성장성 면에서는 뒤떨어지지 않는다. 다만 차트가 지금 좀 예상보다는 더 내려오면서 직전 저점 어떤 쓰리바닥을 잡으려고 시도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흑산병이에요. 그러니까 흑산병에서 양봉이 나오면은 저점 잡고 이제 올라가는 건데 추가 터치를 저점을 해주고 갈 거냐 아니면 안 해주고 갈 거냐의 차이가 될 것 같아요. 괜히 이 종목 혼자서 악재가 있어서 떨어지는 이유가 있지 않는 이상 1만 원은 절대적 지지 구간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떨어지더라도 거기 터치하면 아까 우리 앵커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아마 1, 20% 장대 항목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갖고 계시면 도움될 만한 그런 수익 날 수 있는 위드 코로나 업종 관련주를 드린 거니까요. 지금 조금 손실 중이어서 아쉽다고 생각되시는 분들 편안한 마음으로 들고 계시면 되겠고 오늘도 이제 노란톡방에 질문해 주시는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노란톡방 열심히 들어오시겠지만 거기서 초록뱀 미디어 조금 더 사도 되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들을 해주신 분이 계셨는데 정확하게 확답은 제가 드릴 수 없었어요. 왜? 기본적인 부분에서 관리는 해드리지만 리딩을 해드리는 관점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비중이 평소 종목 단기 비중보다 적다면은 편입은 더 가능하지 않겠느냐? 왜? 평단이 낮아지고 어차피 올라갈 종목이니까 그런 식으로 체킹을 좀 해드렸다는 거 참조하시고 우리 노란톡 안 들어오고 계신 투자자분들도 참조하셔서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골프존 흐름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프존은 뭐 크게 밀리는 거 없이 상승 추세를 잘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시나요? 오늘 좀 깜짝 놀랐어요. 왜요? 네, 장중에 장대 음봉이 딱 나오면서 네. 음봉장악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어제까지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는데 네. 그래서 야 골프 치는 사람 많나 봐. 역시나 뭐 우리나라 골프 인구가 많으니까 이제 실적이 좋아지니까 그런가 보다. 이랬는데 오늘 음봉 치는 거 보고 야 사람들이 골프를 갑자기 안 치기 시작하나? 이거 사람들이 이제 골프장 이런 데 안 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을 이제 했는데 장중 해프닝 이후에 다시 양봉 장악 형태 위까지 강력한 밑꼬리를 끌어주더라고요. 오히려 굉장히 좋아진 거예요, 이거는. 음봉을 여기까지 갔다가 좀 비열을 쓸게요. 쳐박았는데 이거를 다시 양봉 끝까지 올렸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안 떨어지겠다고 대놓고 올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런 봉 차트가 나온 뒤에 상승 차트는 양봉 몸통이 굉장히 두껍게 형성되면서 올라가는 차트가 형성될 확률이 높아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내일 거래일 이후부터 남은 거래일, 내년 거래일에는 한번 상당히 강하게 찔러가는 그런 흐름 부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꼭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상 최대 실적주인데 지금 신고가를 뚫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장 영향 때문에 바닥 국면으로 내려와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15만 원 위쪽으로 가는 것도 앞으로 추세상으로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제가 괜히 목표 수익률을 30%를 드린 게 아니에요. 길게 보더라도 알차게 먹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를 강조해 드린 거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편입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사실 이 종목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마음 편안하게 어차피 우리가 중기로 보자고 들어간 거니까 들고 계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골프존은 지금도 매수가 가능한 종목이고 15만 원 이상까지 가능하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안정적인 흐름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으로 인성 정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성 정보는 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네, 요거는 이제 완료가 된 종목이라 사실 짧게만 점검을 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진행 중인 종목이 중요한데 자, 차트를 바로 볼게요. 어차피 이거 헬스케어 관련 종목이라는 거 아니까. 자, 차트가 1,900원 찍고 양봉이 오늘 나왔죠. 근데 4% 넘는 양봉이 나오면서 상승했던 종목 중에도 상당히 높은 상승률에 속하는 상승이 나왔어요. 전에도 1,900원 찍고 나서 2,300원 올랐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이제 보이죠. 매수를 하시라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반등이 추가적으로 나올 거다라는 거 참조하시면서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김용덕 전문가님의 종목들 AS를 받아보셨고요. 다음으로는 제프 전문가의 종목들도 AS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으로는 한국정보통신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이 종목의 흐름을 어떻게 좀 체크하고 있으신가요? 이게 연말의 흐름이다 보니까 아마 이제 보통 제 패턴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항상 네.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거냐면은 이제 지금 이 거래일 좀 남아 있고 만약에 신년이 되더라도 한 일주일 정도는 되게 좀 분산스러울 겁니다. 자, 그렇다라는 경우는 과거 22년도에 가장 핫했던 테마나 이런 섹터들이 한 번씩 널뛰기를 한번 할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저도 한국정보통신 같은 경우에도 애플 관련된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그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도 지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진입 자체나 그 다음에 목표를 볼 때나 사실 지금 구간 내에서는 나쁘지 않은 구간이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내년 애플페이가 23년도 1분기 때는 이제 하겠다라고 애플 입장에서도 공식적으로 내놨고, 그리고 지금 법적인 부분들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으니 시장이 지금 12월 달부터 해서 많이 빠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폭으로 떨어지거나 그러지 않고 옆으로 박스권을 기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오늘 시장 내에서도 일시적인 반등이 있었고 추가적으로 만약에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이전치에 있었던 목표가였던 라인 때까지 14,000 초반대까지 14,000 초반대까지는 갈 수 있을 거라고 지금 보여지고요. 사실 어찌 보자라면 이거는 패턴 속에 대해서 좀 더 리스크를 좀 더 낮게 가져가고 손절가 자체가 좀 더 타이트하면서 목표가로는 조금 더 높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JC현 시스템이나 뭐 드론 관련주들도 북한이라는 이제 이슈 때문에 갑자기 급등했던 것처럼 아무래도 애플페이 관련돼 가지고도 이런 이슈들도 나올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이전에도 마찬가지처럼 뭐 현우산업도 애플카라는 이슈도 있었다가 갑자기 한꺼번에 급등했던 것처럼 이런 급등 자리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의 베팅은 충분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거고요. 추가적으로 지금도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뭐 그렇게 높게 잡아가는 것보다는 한 15% 정도 내외에서 여러분들이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오히솔루션 상담 AS를 받아볼 텐데요. 네. 오히솔루션도 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그 용덕 전문가님께서 말씀했던 게 골프존을 중기적인 관점에서 좀 크게 먹을 수 있는 자리다라고 말했는데 똑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의 5G 통신 장비 쪽이나 뭐 기지국 관련돼서 전선 쪽들 포함해가지고 되게 좀 중기적으로 가져가면은 지금 가격대에서는 매우 훌륭한 가격대라 생각하거든요. 일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5G를 한 번 더 말씀드린 적이 굉장히 많은데 왜 그러냐면은 23년도 기준이 되면은 이제 인도에서 이제 5G를 삼성전자와 단독으로 체결했다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5G를 통해 가지고 인도나 아니면 유럽이나 일본, 미국 등 전부 다 수출적인 부분들에서 굉장히 용이해집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와 함께하고 있는 통신 장비 쪽, 안테나 쪽, 그리고 기지국 쪽 이런 관련된 종목들을 빠르게 섭렵을 해야 됩니다. 시장은 되게 빠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 관련돼 가지고 오이솔루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표 수익률 30%도 괜히 드린 게 아닌 것처럼 현재 상태에서 12월 8일자 기준으로 상한가를 한번 터치하고 난 이후에 살짝 눌려줬다가 그다음에 지금 이평선 따라가고 있습니다. 20일 이평선 따라가면서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으니까 이전 추세랑은 다르죠. 그렇죠? 이전 추세는 계속적으로 우하향하는 추세였지만 현 상태에서는 더 이상 빠지거나 이제 그러지 않고 9월부터 11월까지 박스권을 다져주다가 이제부터는 위로 올라가는 추세를 맞춰주면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 구간들이 발생되고 있다. 이렇게 좀 우리가 체크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5G 측면에서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도 좋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오늘 나중에 이어지는 무료 공개 방송에서도 내년에 대한 좋은 섹터는 당연히 5G겠죠. 5G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마 여러분들도 지속적인 관심 가져주면서 목표가를 좀 굉장히 높게 잡아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5G 관련주들은 좀 장기적으로 지켜봐도 좋은 섹터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또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 더 많은 5G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다음 종목으로는 코리아 서킷 보도록 할게요. 네. 코리아 서킷도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 모양새인데 네.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제가 저번 주 목요일 때 편입했던 기준이 너무 많이 지금 반도체 섹터들이 다들 안 좋다라고 하니까 그렇죠. 너무 많이 지금 컨센 대비해서 시장의 심리 자체가 너무 많이 바닥이
아닌 거 아니냐. 그런 관점에서 들어갔던 거고요. 네. 우리가 내년에 시장을 봤었을 때도 대부분의 사람 전문가들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시장을 더 우하향해서 더 밑으로 받거나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박스권 형식으로 아마 코스피가 진행될 것 같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상황에서 높은 밸류였던 이제 2차 전지가 좀 내려오면은 반도체 섹터들이 상대적으로 되게 가벼워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현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올해 가장 좀 핫했던 작년도 핫했던 친구들이 코리안 서킷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반등에 칠 수 있을 만한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지금 반도체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반도체 업황 되게 안 좋습니다. 앞으로도 안 좋다라고 하고 공급적인 부분들이 많아지고 수요적인 부분들이 되게 지금 부족하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공급과 수요는 조절할 수 있는 이제 구간이고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뭐 반도체적인 부분에서도 공급적인 부분들을 조절할 수 있으니 가격적인 것들은 맞춰갈 수 있지만 수요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도 거래량이 크게 없이 쭉 밀리다가 제가 좋아하는 패턴입니다. 이런 패턴들이 쭉 줄어들다가 현 상태에서 더 빼지 않고 옆으로 기어준다라고 할 시에는 이 상태에서 만약에 급반등세가 한 번 정도 나왔을 때 우리는 익절한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그 이후로부터는 그 해당 주가를 깨지 않고 옆으로 기어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 코리안 서킷 같은 경우에도 목표가 현 상태에서도 나쁘지 않게 편입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해서 막 이전치처럼 고점을 돌파하거나 이제 그러진 않을 것 같고 박스권 추세로 옆으로 이제 구간 기어주면서 15,000원대에서 12,000원 사이 값을 왔다리 할 수 있는 이제 구간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코리아 서킷까지 두 전문가들의 종목에 대한 AS 함께 하셨는데요. 샵 3772번으로 제프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 대셔서 입장하시면 이런 종목들에 대한 더 자세한 또 더 자주 피드백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노란톡 입장도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도전 상한가 종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도전 상한가 종목 첫 번째로 또 상한 김용덕 전문가가 준비한 오늘의 종목부터 확인해 볼 텐데요. 종목 어떻게 될까요? 메타버스 영역에 있는 네, 종목을 예. 준비해봤고 네, 맥스트라는 종목을 준비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너무 쉽게 종목을 얘기해서 뭔가 더 물어볼 것 같았는데 그죠? 표정이 그랬어요, 약간. 그래요? 네, 이거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네, 그랬는데 네. 너무 쉽게 가서 네. 왜 그렇지? 막 이런 이제 표정이셨는데 표정을 네. 또 분석을. 네, 다음에 좀 더 재밌게 해드리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맥스트 하면은 이제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이게 AR 관련된 원천 기술 개발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AR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다들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들이 이제 VR이라고 하는 거는 가상 세계를 우리가 이제 이 안경 같은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쓰면은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본다면 AR 같은 경우에는 증강현실이라고 그래가지고 실제 가상이 아닌 실제 현재 세상에다가 보여주는 시스템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화면상으로 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그 대표적인 AR 기술력 중에 하나인데 원래는 2019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산업용 증강현실 기술,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그다음에 조선업종 부분에 이런 증강현실 기술을 좀 많이 했다라고 한다면 2020년도부터는 지금 화면상에 보이시는 게 이제 VPS 기술이라고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기본적으로 보이는 현실 세계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가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몇 단계를 이제 거쳐가지고 실제 현실 세계에 붙여서 그런 이제 증강현실이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쉬운 예로 본다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그냥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으로 조그만 예는 그냥 자동차 내비게이션이 점점 좋아지고 그 안에 있는 화면이 실제 화상 부분들을 같이 보여주면서 보여주는 걸 바뀌어간다라는 건데 사실 비교 대상은 안 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AR 안경을 써도 되고요. 그게 아닌 기준이라면 휴대폰을 통해서도 그냥 여러분들이 빌딩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음식점을 이제 보면은 그 음식점만 보여야 되는데
그 앞에 어떤 메뉴가 있는지, 뭘 파는지, 또 이 건물은 무슨 건물인지, 뭐를 기대하고 있는지가 영화 보면은 이제 건물 외곽에 이렇게 뭔가 돌아가는 전자기 시스템이 돌아가는 게 보이는 것처럼 그거를 실질적으로 어떤 기기 모델을 통해서 바로바로 볼 수 있게 이렇게 만드는 이제 기술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네옴시티 관련돼서 하려고 하고 있는 사우디 왕세자가 하려고 하고 있는 사업 스마트 시티 영역이 다 이런 시티를 만들겠다는 영역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이제 맥스트의 수주 모델이라든지 또 성장 잠재 가치는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차트를 보겠는데 기술적으로는 근접 2개월을 놓고 본다면 쌍바닥을 잡고 변동성이 나오는 스타일이고요. 3개월 이상을 본다면 다중바닥이 이미 완성된 상태예요. 1만 원에서 1만 1,000원만 내려가면 더 이상 내려가지 않겠다고 방어선이 형성된 상태에서 오늘 강한 양봉이 나왔죠. 그럼 이제 V자 반등이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자, 목표 수익률은 높게는 안 잡아요. 이 종목은 단기 패턴이니까 10%, 그리고 목표 주가는 12,350원. 그러면 10%가 조금 넘거든요. 손절가는 1만 원을 지켰으니까 이 1만 원 이탈하기 전까지를 보신다면 문제없이 아마 단기적 수익률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맥스트라는 종목을 제시해드렸는데요. 목표가는 12,350원, 손절가는 10,000원 제시해드렸으니까요. 맥스트 메타버스 관련주를 계속 주목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으시죠. 흐름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제프 전문가가 준비한 오늘의 도전 상한가 종목 힌트 들어볼 텐데요. 힌트 알려주실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통신 장비 쪽, 5G 쪽을 네. 좋아한다 말씀드렸으니까 맞아요. 그에 관련된 종목을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첫 번째 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5G에서 통신 장비 쪽에서 누가 더 유명한지 우리가 지금 3년 전에 있었던 일들을 꺼내봐야 되거든요. 2019년도 때 이제 있었던 일들을 꺼내봐야 되는 거니까 그럼 지금 당장에 살아남는 5G 친구들과 어떤 친구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상 탔습니다. 그죠? 네. ICT 특허 경영에서 단체 부분에서 수상했던 이제 종목이긴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과 유럽과 이제 일본 이런 형식으로 고객사들도 많이 두고 있고 추가적으로 최근에 리포트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전망이 좋다라고 2024년도까지 이 경기 침체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경기 호황이라고 이 섹터는 경기 호황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 섹터 자체도 힘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전치에 10월 달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반등을 굉장히 좀 많이 했었는데 이 구간 내에서 이것도 제가 예전에 한번 이제 3분기 때 방송에 나왔을 때 그 왕자의 게임에 방송 나왔을 때도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아마 여러분들 아실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이런 종목들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지금 구간에서도 한 번 정도 더 나올 수 있는 구간 자체가 나올 수 있고요. 연봉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 들어서 보게 되면은 양봉하려는 움직임들도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종목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목표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한 10% 정도로 지금 보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대시세가 한 번 더 나올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조정 나오게 되면은 한 번 더 진입할 수 있는 구간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지금 힌트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힌트 들어보시고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 들어오셔서 댓글로 오늘의 도전 상한가 종목 정답을 올려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는 오늘 전략주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더불어서 올 한 해 주식시장을 다시 한번 차근차근 정리해보면서 내년 시장을 대비하는 전략들까지 많이 풀어주신다고 하니까요. 들어오셔서 더 많은 이야기들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모두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도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